스피치 하시면서 짧게 압축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때부터 예주시 했는데요. 네, 짧게 말하신 게 이제 가장 장시간 사용하셨습니다. 저보다 내공이 있어요. 말이 야무져요. 발음이 야무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즈 끊어라. 그리고 끊다 보면 템포, 강약과 완급이 나온다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면 내공이 보여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황수홍님은 그런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책 제목이 만들어졌어요. 빛이 고맙더라. 이야, 이거 굉장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은 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빚을 짓고 하잖아요. 대출을 받고 하는데 빛이 고맙더라. 와, 정말 그 제목만 봐도 한번 끌리는 책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돈은 잘 써야 되겠더라. 이런 것도 좋은 책 제목이었는데 그런 인생이 담겨있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석환님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봐 봤어요. 최석환님은 정말 신나게 말씀하고 계신데 듣고 있는 분들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말할 때 시선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갈까요? 예스맨한테 많이 갑니다. 끄떡끄떡여주는 사람. 가장 그 강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 그 공무원교육원, 중앙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국장급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중앙공무원에 과천에 강의를 갔는데 국장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하고 들어요.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평가 모드예요. 평가 모드. 참여 모드가 아니라 평가 모드예요. 또 하나 힘든 집단이 뭐냐면 전문 집단, 의사, 박사 대상으로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집단, 평가적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호감형일까요? 왠지 끌리는 형이 있어요. 뭐 주는 것도 없는데 받는 것도 없는데 괜히 끌리는 형이 있고요.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형이 있어요. 바로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반응.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고 맞장구 쳐주시고 끄떡여주시고 시선 마주쳐주시고 네, 이게 리액션인데 실은 리액션부터 실은 스피치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번 끄떡여 보실까요? 그리고 박수 칠 때도 그냥 팔 잡듯이 이렇게 땅땅 때리지 마시고 와우 하면서 함성의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시작! 와, 그러면 살아있는 듯해요. 왠지 호감이 가요. 끌려요. 따라서 합니다. 리액션이 매력 포인트다. 시작. 리액션이 매력 포인트다. 최석환님은 웃고 막 스피치 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너무 진지하고 무표정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리액션. 그러면서 인덕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인덕이 좋아서 그랬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되게 두 가지 얘기예요. 저는 인덕 때문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도 인덕도 누구 거예요? 본인 거예요. 본인 하기에 따라서 인덕이 있는 것이고 본인 하기에 따라서 운이 있는 것이거든요.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인덕은 자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주변 사람이 좋은 것이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변 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시작. 주변 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이 강해야 좋습니다. 무표정하게 그냥 반응하지 마시고 아주 활짝 놀란 표정으로, 그걸 인트로뱅이라고 하거든요. 퀘스천하고 느낌표의 합성부호가 인트로뱅, 경이적인 놀람. 여러분 여행에 가서 아주 막 그 웅장한 자연을 보면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함성이 터져 나오잖아요. 와! 앞에 분 보시고 와! 임정님 보면서는 저는 입술 언어, 마음 언어라는 걸 생각했어요. 말씀하실 때 입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립 서비스 많이 하는 사람 있죠. 행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지갑은 열지도 않으면서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도와줄게 막 입으로만 립 서비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뽀록 나죠. 3년도 안 가요. 3년은 무슨 3년이에요. 3개월 지나면 그 사람의 속내가 다 들어 보이는 거예요. 속내는 뭘로 보이죠? 행동으로. 그래서 마음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봤고요. 포즈, 템포, 연음법이 이게 몸에 체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포즈보다 더 강력한 게 있는데 스페이스라고 있어요. SPACE, 스페이스, 여지. 포즈보다 더 강력한 건 여백을 주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거예요. 틈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격조 있는 음악을 들을 때 보면 묵음을 많이 써요. 클래식한 음악 보면 음이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묵음이라고 하잖아요. 동양화도 여백이 있어요. 그게 멋이에요. 동양화의 멋. 동양화라고 하지 않고 한국화라고 하더라고요. 동양화는 일본의 압제 속에서 한국화를 동양화로 바꿨다는 거예요. 정정합니다. 한국화에는 여백이 있어요. 그게 한국화의 멋입니다. 스페이스, 여지를 줘라.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바를 알려라는 말씀 아까 했었고요. 그리고 저 이렇게 메모했는데요. 네. 메모하다 보면 키워드가 막 쏟아져요. 아까 키워드를 만드세요, 키워드를 찾으세요 했잖아요. 키워드를 뽑는 방법은 뭐예요? 메모하다 보면 키워드가 만들어져요. 키워드를 뽑아내는 훈련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강의 들으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메모장, 문구점에 가면 그 줄 없는 메모장이 있어요. 1,000원이면 한 권이에요. 막 낙서하듯이 적으세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고요. 이야기거리가 쏟아지고요. 대화거리가 쏟아져요. 정일환님 보면서 감성의 힘을 느꼈어요. 저분 한편의 광고 스토리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게 바로 감성의 힘이구나.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광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쏙 빠져드는 느낌 받았어요. 이성적인 말보다는 감성적인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이렇게 메모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리액션. 강한 리액션이 나의 매력 포인트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사람 만나지 마시고 리액션이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네, 앉을 때는 이렇게 돌려서 앉으셔야 됩니다. 네, 의자를 돌려서 저하고 어깨 라인이 이렇게 평행을 유지해주고 앉는 것이 올바른 앉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상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네, 바라보고 앉으면 어떤 의무감이 있는데 나란히 한 곳을 바라보고 앉으면 사랑하는 관계라면서요. 물론 나란히 앉을 필요도 있지만 협상하거나 상담할 때는 마주보고 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좌석 배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스피치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나한테 자문자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하고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가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지가 될 수 있고 또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또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많은 이들과 함께 테이블을 놓고 서로 대화 나누고 상담하고 협상하고 갈등 해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귿자형으로 앉을 때 가장 긴장될 때가 그 디귿자형일 것 같아요. 상사를 모시고 임원회의 할 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죠.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하림 아시죠?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옛날에 찾아왔었어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된대요. 대표이사한테. 근데 그렇게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방을 하나 내려줬는데 어떤 처방을 내려줬을까요? 예, 소주 한 1,000잔 들고 가세요. 근데 실제로 소주를 한 1,000잔 먹고 갔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죠. 많이 서보면 다듬어집니다. 저는 스피치에서 3가지만 강조합니다. 네. 첫 번째가
키워드로 말하세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이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빨리 키워드를 찾아내면 돼요.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야? 그리고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스피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개인 코칭할 때 우리 추석환님하고 한번 했는데 키워드로 말하기. 그래서 가끔은 한 번씩 전학생님의 시를 가지고 5개의 키워드를 찾아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쭉 풀어가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키워드로 말하세요. 네. 키워드가 관건입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딱 떠올라요. 그게 주요 키워드입니다. 영화를 봐도 단어 하나가 딱 압축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압축력, 압축은 아무나 못 시키잖아요. 광고 카피처럼 압축하고 압축하면 딱 문구 하나 나오잖아요. 광고 카피처럼 압축합니다. 그 압축된 키워드를 풀어가는 과정이 프레젠테이션이고 스피치고 설득이고 대화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할 내용이 키워드인 것입니다. 제가 책을 쓸 때도 점심 먹다가 탁 책 한 권이 떠오르는 거예요. 300페이지의 책이 다 떠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떠오르더라고요. what to say, 뭘 말할 것인가, 말할 거리가 뭐지? 사람들은 말할 거리 때문에 많이 고민해요. 그죠? 컨텐츠가 관건인 것입니다. 컨텐츠가 좋으면 대박 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컨텐츠에 대해 전문성, 따라서 합니다. 전문성, 독창성, 시사성, 3가지 해야 됩니다. 10년 전 우리 타고난 거 지금 스타버스 시대인데, 메타버스 시대인데, 네, 아날로그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디지털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스타버스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구성해야 되겠죠. 시사성. 그리고 독창성은 뭘까요? 전 그걸 킬러 컨텐츠라고 합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람의 만의 것, 그 사람만의 향기, 그 사람만의 스타일, 그 사람만의 방식, 그 사람만의 어떤 묻어있는 인생의 향기, 이게 바로 킬러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축하셨어요. 여기는 새로운 스킬을,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내용을 주입하고 강의하고 또 알려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 안에 답이 있다. 결국은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네, 경쟁력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면, 내 마인드를 바꾸면, 내 생활 태도를 바꾸면, 방식을 바꾸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네, 보는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내 안에서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키워드를 찾아라. 키워드. 책 한 권도 결국은 키워드로 팍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당신도 화술의 달인일 수 있다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대표작일 수 있는데요. 점심 먹다가 팍 떠오른 거예요. 단어가.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지?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하지? 따라서 합니다. 노래하듯 말하여라. 시작. 노래하듯 말하여라. 네. 노래방에 가거나 여러분 어디 연애석에서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요즘 스타일이? 목청을 돋고서 하는 노래는 아주 구식입니다. 어떻게 하죠? 대화하듯, 말하듯 노래한다. 아시죠? 말하듯 노래한다는 건 뭘까요? 힘 빼고 툭툭 던져주는 스타일인 것입니다. 힘 빼고. 힘 빼천 정신이 또 나오네요. 힘 빼고. 스피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빼면 돼요. 스피치를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계산하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회사 출근하고 아이디어 뽑아내고 그걸 또 적용시키고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너무 계산하다 보면 엇박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려고 어느 행사장에서 인사할 말을 잘하려고 하면요 그 잘자가 부담이 돼가지고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소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토크 법칙이 뭐죠?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한다. 시작.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한다. 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사자성어를 동원하지 마세요. 유식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스피치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뽐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소확행,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네. 자, how to say 어떻게 말해요?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도 말한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눌러서 표현하세요. 가, 나, 다, 라. 네, 이 연습을 해가지고요. 제가 주례를 리베라 호텔 없어졌지만 리베라 호텔 연회실에서 한 450석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단 높이가 한 2m 가까이 돼요. 딱 올라가서 한 5분 정도 주례사를 하거든요. 그럼 한 450명 앉아 있는데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조용해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말을 축축 하잖아요. 그 말이 스펀지처럼 쫙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이게 스피치의 맛입니다. 스피치의 기술은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합니다. Pause is power. 시작. Pause is power. 포즈. 끊으세요. 그러면 말이 다 술술 잘 풀립니다. 끊지 않고 막 따발총처럼 연발총처럼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요. 가벼워 보이고 설득력 떨어지고 네. 또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고 경박스러워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한자 한자 신중하게 무게감 있게. 제가 다쳤는데 왜 다쳤을까요? 신중하지 못해서 다친 거예요. 결국은 네. 신중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한자 한자 눌러서 표현하세요. 시작. 한자 한자 눌러서 표현하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뭘 가지고 얘기하죠? 말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요? 압축된 키워드를 빨리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풀어내는 거예요. 해설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잘 빕니다. 논리적이면서도요. 구수하게 말을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 것이지? 토크 법칙.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도 말한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한 게 뭐였죠? 눌러서 한자 한자 힘있게 표현하세요. 그럼 그 말에 정말 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비주얼한 것입니다. 메라비안 교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법칙 중에서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말하는 내용이 7%, 전달하는 방식이 38%, 이거 두 개 합치면 45%. 언어적인 요소가 45%밖에 안 돼요. 나머지 55%는 뭘까요? 비언어적 요소예요. 아이 컨택, 눈빛. 눈빛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마음이 이곳에 있는지 아니면 떠 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성이 담겨 있는지 가식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고요. 눈빛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잡아야 돼요. 눈을 잡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네, 닭싸움 하듯이 그분의 눈을 보시면 돼요. 아셨죠? 닭싸움, 눈. 네, 그 다음에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은 이미지 메이킹 하기 위해서 김치하고 웃으란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페이스는요, 스마일스, 미소를 띄는 거예요. 왜 미소가 필요하죠? 유연성. 경직 띄지 말아라. 네. 경직 띄고 긴장되면 모든 게 다 달아나요. 지혜가 달아나요. 말할 거리가 달아나요.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실수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유연해져요. 최석환님이 요즘 뭐 춤도 배우신다는데 저는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몸이 유연해지면 마음이 유연해지는 거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유연해져야 돼요. 그래서 요가도 배우고, 네, 필라테스 뭐 여러 가지 요즘 좋은 운동이 많은데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유연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겁니다. 제스처. 저는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다면 제스처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서 제스처를 쓰십니까? 아마 안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너무 과장되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안 쓰시거든요. 근데 쓰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안방에서처럼 홈그라운드에서처럼 말을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져가지고 얼굴은 긴장돼 있고요. 그럼 말이 생각이 나지 않고요. 그 말이 씨알을 먹을 리가 없다. 그래서 유연해지려면 제주초를 사용하라. 그런 뜻에서 제주초, 페이스 나온 것입니다. 제주초 쓰셔야 됩니다. 네, 제가 실용신안 등록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피치 100도시 실용신안 등록했고요. 스피치 엔조이 실용신안 등록을 했어요. 스피치 100도시는 뭐예요? 온도를 높이는 건데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제주초 쓰시는 거예요. 막 쓰면요, 막 입에서 거품 울면서 침이 튀기면서 막 열정적으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막 말을 쏟아낸다고요. 그 말이 먹히는 거고, 그 말이 정말 빛나는 말이고, 그 말이 진정성 있는 거고,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감동하고 감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아의 경지로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주초.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온도가 펄펄 넘쳐야 돼요. 네. 강의할 때도 그러합니다. 이미정님 강의 많이 하시거든요. 매일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개인 코칭 시간에 강의 한번 제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 감동 감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엔조이 늘 얘기하는 건데 스피치를 즐기셔야 돼요. 의미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책임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한테 50분이 주어졌으니까 50분을 때워야지. 세상에 시간을 때운다는 사람 치고 어리숙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간을 어떻게 때우나라는 분은 없잖아요. 지금 너무 바쁘시잖아요. 24시간 쪼개도 시간이 부족하시잖아요. 알거든요. 어떤 이들은요,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끼니를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끼를 때우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처럼 스피치도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회적 자유함 누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로 하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자유를 더 획득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자유. 언제 어디서나 나한테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침없이 해낼 수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순간에 오면 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생이시죠? 저 다 압니다. 자, 부르시죠. 박수받는 인생이시죠? 네. 알고 계시는군요. 강의를 잘하는 기법 하나 있어요. 강의 다 하시잖아요. 강의를 잘하는 방법은 혼자 막 일방적으로 썰 푸는 게 아니에요. 강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네. 질문하고 행동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박수치기 하고 이것이 강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22년 임년 새해에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오늘 주제는 그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뭐냐면 강의를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앞에 나와서 몸으로 익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네. 10번, 20번. 그래서 13주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기본적으로 두 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럼 26주예요. 26주면 6개월입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체득하고 근육에 입력시켜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내 멋대로 말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까지 여러분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듣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바쁘시면 화요일날, 화요일날 바쁘시면 월요일날 왔다 갔다 하셔도 되겠고요. 이미정님처럼 두 번 들으셔도 됩니다. 월요일도 나오시고 화요일도 나오시고 그럼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네. 결국은 돈이 되는 스피치를 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마디가 막 한마디 했더니 막 돈이 막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이. 네. 저는 한번 등록금을 내시면 2번 이상 받지 않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사람을 받습니다. 사람을 모셔오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분들을 모셔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일어나셔서 워밍업으로 발성 호흡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회장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미정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그럼 4명이 원을 보고 마주 가운데 보고 쓰시죠. 네, 좋습니다. 네, 좀 더 뒤로 가세요. 뒤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니까. 네. 마스크 안 써서 좋네. 좋습니다. 자,
다리를 모으시고요.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술박사 윤초입니다. 30여 년간 43번째 책을 2월에 출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주부터 청와대까지 3천여에서 강의를 해왔는데 가장 제가 사랑하는 것은 30여 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월요 강좌, 화요 강좌, 수요 강좌, 토요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김형석 교수처럼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저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 보내주실 거죠? 제가 지금 저를 소개하는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썰을 푼 거예요. 썰을 푸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맞추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지석관님부터 할까요? 네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드립 자기소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긍정의 가치를 만드는 최석화입니다. 여기 오면 항상 좋은데 오늘은 이렇게 또 내가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미정 씨처럼, 이미정 씨 맞죠? 네. 이렇게 보면 얼굴에 성실이라고 써있죠. 되게 성실하게 살아계시는 게 이 온 몸에서 느껴져요. 얼굴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신 분과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네, 여기서 아무튼 우리가 유익한 시간 많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 여성경제협회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이게 네. 두 분이 아주 중요한 멤버인데 이 분들로 인해서 더 많이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많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석관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좀 쭈삣쭈삣 하셨거든요. 근데 거침없이 말하시면서 계속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박수 다시 한번 그냥 계산하지 말고 거침없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비정님.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생명 지원장을 하고 있고요. 보험만 25년, 제가 28부터 했어요. 영업을 했기 때문에 28부터 지금 딱 동갑이에요. 50. 오늘 50 됩니다. 50 됐네. 자, 50 됐네요. 그래서 소띠고요. 73년생. 네, 73년생이에요. 소띠. 네. 네. 동갑내기를 어제 만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 공감을 일으켜서 대화 진행을 자유롭게 이렇게 또 안전하게 같이 갈까, 같은 방향으로 갈까라는 게 최우선적이라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융통성 있게 또 유도리 있게 또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 있게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지금 우리 박사님을 찾게 됐고요. 하루하루 하면서 발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좀 좋아지고 있다, 좀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그냥 알고만 있던 것을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맞아 이런 게 있었지. 그래 지금 보니까 또 어제 책을 또 보다 보니까 아 책에도 이렇게 좋은 내용도 많고요. 어제도 강의하실 때 좋은 내용이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신 있게 말하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또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늘어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때 받아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박수를 요구하세요. 그런 저에게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예쁜 거예요. 네. 새침 맞게 이미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느낌 주지 마시고요. 네, 그런 저에게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라고 박수를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박수하는 스피치인 것이죠. 네. 자, 따라합니다. 대접 받으려면 대접 받고자 하는 말을 알려라. 시작. 대접받으려면 대접받고자 하는 말을 알려. 여러분 지금도 생일날 이렇게 꽁 하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나, 내 생일날 누가 챙겨주나 그러십니까? 한 달 전부터 선포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서 내 생일인데 이번에는 내가 어디서 할 거야? 니네 와서 같이 식사를 줄 수 있지? 라고 초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바를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선옥님인데요. 황선옥 하면 저 연무대 그 유명한 식당 그 복지관이 황선옥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말씀을 반갑습니다. 많이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2005년도부터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무역회사를 경영을 하다가 외환위기 때 한번 바닥을 치고 다시 맨주먹으로 포워딩을 설립을 해서 물류 해상운송을 같이 경영을 하고요. 지금은 셔틀콕이라고 배드민턴 콕을 OEM 생산해서 대전시와 그 공동 브랜딩 그 협업을 맺어서 지금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체육이 다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없는 그런 셔틀콕이 돼버렸어요. 생활체육이 없어서 지금은 주인공이 없어졌어요. 이 셔틀콕에.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없을 때 제가 그 자리를 매김을 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조금 쓰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글씨를 제가 서예를 이렇게 쓰고 싶은 글씨가 있어서 오늘 하루 행복하자.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한 달이 행복하고 1년이 행복할 것 같아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돈이 될 만한 셔틀콕이 올해는 월 5만 타 목표를 좀 찍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짊어진 빚을 좀 상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넘치는 가운데서 나누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미란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광고대행사 언틸 더 데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저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 광고 홍보학과를 들어가서 그 이후로 쭉 광고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늦게 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무용을 했는데 제가 고2 하반기에 되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무용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없어졌잖아요. 저는 정말 무용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갈비뼈가 심하게 다치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갈비뼈 때문에 사실 고생을 해서 어떤 스포티한 거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때는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좀 쉬웠거든요.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면접이 통과되면 그래서 제가 현대전자 비서실에 사장님 비서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기획실이나 비서실 쪽에 대부분이 유학하시고 대부분이 대학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허드렛 일을 하다가 말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현대전자를 딱 4년, 만 4년을 찍고 다음날 퇴사를 했어요, 바로. 그러니까는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엄청 실망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기를 않고, 그런 얘기를 비쳤더니 반대를 하시길래 얘기를 않고 질러놓고, 집까지 다 구해놓고, 이제 학교를 준비해서 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광고회사를 이제 광고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되게 예체능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고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디자인 학과를 가게 됐고 또 디자인 학과를 나오다 보니 광고 홍보학을 전공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광고 홍보학도 디자인 회사를 근무하면서 다니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카피를 쓰는 것도 즐겁고 기획을 하는 것도 즐겁고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2010년에 제 개인 사업자를 내서 되게 조그맣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현재 되게 중간에 저도 한 3, 4년 전에 엄청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거면 다시 부딪히고 다시 즐기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현재 법인으로 또 전환하자마자 이제 2년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너무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런지 일은 굉장히 줄었지만 예전처럼 심적으로 힘들지 않고 버틸만 합니다. 근데 2022년에는 정말 성장하는 그런 회사로 키우고 싶고 저 또한 성장하고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이 YCY 소통 명상과정의 마지막 목표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책으로 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책을 써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지금 얘기한 걸 다 모아놓으면 한 권의 책은 충분히 쓸만한 그런 컨텐츠를 다 각자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제가 춤을 포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작한 게 발레피드를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토설의 놈으로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10살 때인가요? 7살 때인가요?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프라 윈프리의 가치가 떨어졌나요? 야, 역시 오프라 윈프리는 위대하다, 대단하다. 여성 지도자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취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갈등, 스트레스, 내지는 여러분들이 트라우마 있다면 다 토해내세요. 그러면 그게 승화되어서 더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다 모아놓으면 한 권의 책이 될 것이고 신화, 창조, 자서전적 스토리를 세상에 내놓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쓴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각자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박수 보내겠습니다.